아니, 2500년 전의 낡은 지혜가 어떻게 오늘 우리 삶의 이 복잡한 길을 알려주는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까요? 고전이라는 말에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잠시만요. 이 논어 속에 바로 당신을 위한 인생 경로 탐색법이 숨어 있거든요.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시작은요.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익숙한 딜레마예요. 아, 새해에는 진짜 살 뺄 거야. 오늘부터 금연. 이젠 미루지 말자. 머리로는 완벽하게 정답을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 몸은 늘 딴 길로 갈까요? 이 지긋지긋한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간극.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이 문제는 2500년 전 공자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걱정했던 4가지 근심입니다. 공자는 바로 이 4가지를 통해서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자의 이 4가지 근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를 탐색하고 또 주행을 시작하고 심지어 경로를 수정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죠. 공자는 이걸 우리 내면의 나침판, 바로 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덕이라는 한자 한번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여기 걸을 척자에 마음 심자가 더해져 있죠. 말 그대로 마음이 걸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중심, 내 마음이 진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나요? 이 개념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아레테라는 건데요. 모든 존재가 가진 자기만의 목적을 최고로 발휘하는 탁월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게 아레테고 의사는 사람을 잘 고치는 게 아레테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덕이라는 건 내면의 고유한 방향성과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조화롭게 흘러나오는 그 흐름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여정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목적지를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그곳까지 갈 지도를 익혀야겠죠? 두 번째 근심은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과 그 지식을 온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에게 배움, 즉 학문이라는 건 지식 컬렉션을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훈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였던 거죠.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 수백 개를 외우는 거랑 서툴더라도 직접 요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만의 손맛을 찾아가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끊임없는 실습과 반복을 통해서 알미 비로소 나의 감각이 되고 내 인격의 일부가 되는 과정,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진짜 배움입니다. 여기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와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데카르트는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 모든 걸 의심했잖아요. 그에게 배움이란 진리를 확정하기 위한 도구였죠. 반면에 공자에게 배움은 성숙해가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알을 통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으로 또 몸으로 아는 것의 차이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목적지도 정했고 지도도 익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하죠? 그렇죠. 차에 시동을 걸고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공자는 옳음, 의의를 듣고도 그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근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라는 건요, 책상에 앉아서 따지는 그런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부당한 일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 저건 아니잖아! 하고 외치게 만드는 그 강력한 동기, 그게 바로 의의입니다. 특히 이 감각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이걸 칸트와 비교해보면 칸트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순수한 이성에서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자는 행동의 더 중요한 동력을 관계와 감정에서 찾았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불의를 보고 끓어오르는 그 감정,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차가운 이성만으로는 우리를 자리에서 일으켜 행동하게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통찰이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경로를 재탐색하는 능력, 즉 자기수정의 기술입니다.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게 공자의 마지막 근심이었어요. 여기서 고친다는 건 그냥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의 잘못이나 실패를 외면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대신에 그걸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연료로 삼는 적극적인 자기혁신의 철학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공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은 한 점 흠도 없는 완벽한 성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로를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실한 여행자인 거죠. 완벽함이 아니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공자의 4가지 근심. 이제 이 걱정들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잠시 보실까요? 공자의 4가지 개념이 서양 철학의 위대한 아이디어들과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내면의 방향성인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레테와 통하고 몸으로 익히는 학은 삶의 근거를 찾으려 했던 데카르트의 방식과는 좀 대비가 되죠? 그리고 관계 속 실천인 의는 칸트의 이성적인 도덕 법칙과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 개는 니체의 자기극복과 연결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국 인류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이걸 고민해온 거예요. 다만 그 접근법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서양 철학이 주로 무엇이 옳은가? 라는 이성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행동의 원리를 찾았다면 공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아주 실천적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머리로 하는 분석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행동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근대의 문을 열었다면 공자의 철학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걱정한다, 고로 성장한다. 나의 부족함에 대한 고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바로 그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멈춰있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통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공자가 제시하는 인생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첫째, 내 마음의 방향, 덕을 바로 세우고 둘째, 배움을 통해 그 방향으로 가는 길, 학을 몸에 익히고 셋째, 옳은 일을 향한 결단, 의로서 실제로 주행을 시작하며 넷째, 잘못을 만났을 때 경로를 재탐색하는 개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 4가지입니다. 결국 공자의 논어는 박물관에 전시된 고리타분한 유물이 아니에요. 2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에 사는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삶의 기술 매뉴얼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이 4단계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잊고 있던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는 용기일까요? 오늘 당신의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